안녕하세요. 책 리뷰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었던 책은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입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원래 심리학이나 뇌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많은 추천을 하고 있길래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뇌과학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제 알려진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뇌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경우가 이제 삼위일체의 뇌가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의 뇌 같은 경우에 뭐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거나, 또 이것과 함께 지금 뇌에 대한 현대적인 뇌, 뭐 알겠지만, 그리고 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을 저는 뇌과학이랑 심리학에 관심이 없으면 되게 추천드리는 게, 실제로 여기 이 글을 쓴 리사 페이트먼 베럿 교수님이 심리학이나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논문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유명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책을 읽었었는데 좀 오래된 한 2, 30년 전에 있던 뇌과학 책들이나 심리학 책들이 있었었는데 그거랑 견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제 인상 깊은 게 이제 책이 떠오르는데, 아까 얘기했던 삼위일체의 뇌가 우리가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다음 영장류의 뇌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없다고 얘기를 해요. 뇌는 하나의 네트워크일 뿐이다.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오래된 견해이며 틀렸다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뇌는 예측하기 위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뇌는 예측하기 위한 이 기능을 하고 있지, 세상을 예측하면서 우리 몸의 신체 예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 세 번째는 뇌는 생각하는 게 일이 아니라 사실 회계사에 가깝다라는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의 신체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는 게 되게 감명 깊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꼭 이 책을 보고 한번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인상 깊은 부분을 꼭 두 개를 뽑자면은, 첫 번째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이후부터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읽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이 리사 페이트먼 베럿 교수님께서는 책임을 정말로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분명히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책에서는. 왜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의 내도 우리는 현실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변명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가소성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변한다. 우리는 이렇게 지내왔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뇌는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측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오늘 새로운 노력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쌓는다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예측하는 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부분이 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물론 이 책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양육에 대해서 나누는데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매 순간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를 되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적절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자유롭고 어쩌면 책임을 가져야 된다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우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우울하면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매일 누워있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잠도 많이 자고 근데 한번 이 글을 읽고 돌이켜보니까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세상을 우리가 이 신체의 감각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뇌는 우리가 긴장하는 거랑 설레는 거랑 헷갈린대요. 뭐 흔들다리 효과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피곤한 거고 잠이 부족한 거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도 너무 몸이 피곤해서 힘들어서 그게 우리 뇌가 느끼기에는 내가 우울한 것구나라고 예측,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전 이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뇌는 우리 세상을 예측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예측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결국에 신체 데이터를 통해서 뇌는 예측을 하는데 이 신체 데이터에 이 변화를 주게 되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잠을 좀 많이 늘리고 그리고 음 피곤하면은 빨리 자거나 그다음 명상을 하는 편인데 되게 나아지더라고요. 만약에 좀 우울감이나 허무감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책을 읽어보면은 자신이 우울과 허무감 이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느낀 점이 참 많아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들. 일단 옛날에는 이게 사실로 생각했지만 사실 아니었다고 하는 것들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뇌과학이나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면은 꼭 한 번쯤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로 질문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책 두껍진 않아서 아마 가볍게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한 일주일 하면은 다 읽을 수 있을 거고 한번 꼭 이 한 강씩 들어보고 그 생각을 정리해보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상입니다.